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전체적인 내용은 2022년도에 ADD 국방과학연구소 박사님들께서 한국 최초 독자 개발을 하신 고성능 원자스핀 자이로, 애톰 스핀 자이로스코프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이제 그 핵심인 원자 가스셀, 애토믹 가스셀을 어떻게 설계, 제작하시고, 이제 그 과정의 각 단계를 어떻게 최적해 오셨는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발표 제목에는 셀만 있는 이유는 정확한 애톰스핀 자이로스코프 구성보다는 셀 자체의 성능 개선과 성능 평가를 중심으로 다뤄졌기 때문에 이제 뒷부분에는 이 셀을 가지고 측정하는 내용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퍼블리케이션 어스펙 데이트 기준으로는 이제 2019년 11월부터 21년 11월까지의 내용들이고요. 이제 후속 연구들과 다른 그룹에서의 워크 또한 마지막에 제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왼쪽 위에 애토믹 베이퍼 셀, 원자 증기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셀 제작하는 공정 전반적인 과정에서 하이 베큐um 챔버나 가스 라인, 루비듐 베이퍼라이제이션이랑 셀 셀링, 밀봉하는 과정까지를 체계화해서 일관된 성능을 보이는 셀을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명을 하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어,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셀 제작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스템이라고 하는 구조가 T2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검증하고, 이때 이제 셀의 폭을 줄이는 것만이 답은 아니고, 폭과 높이를 최적화했을 때 마그네틱 필드 그레디언트로 인한 스핀 릴렉세이션을 억제해서 T2 값을 끌어올릴 수 있음을 이제 이론과 실험을 통해 증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추럴 제논 가스에서 131 제논의 낮은 SN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위 원소가 농축된 제논 가스를 사용해서 이제 SNR을 획기적으로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셀 히터에 대해서 이제 히터가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고, 셀이 가열할 때 발생하는 자기장 노이즈를 상쇄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류가 돌게 하는 그러한 특수 제작된 셀 히터의 성능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ASC를 동작하는데 펌프와 프로브 빔이 중요한데, 이제 여기서는 펌프빔과 셀의 트랜스퍼서 위치에 따라 생기는 트랜스퍼서 매그네틱 필드 그레디언트를 유도하여 T2가 작게 측정되는데, 이제 이 펌프빔을 펄스 형태로 제어하는 퍼스트 펌프 기법을 도입해서 이제 셀의 고유한 성능에 더 가까운 값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이 방법에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중국 그룹에서 발표한 뭐 펌프 레이서 없이 측정하는 방법 등도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에서는 복잡한 광학 신호에서 원하는 제논 신호만 정밀하게 추출하기 위한 여러 밴드 패스 필터들이 포함되어 있는 투 스테이지 락인 앰플리파이어를 통해서 신호 웨이트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시스템 노이즈의 한계, 주로 화이트 노이즈로 인한 것으로 발견됐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마그네틱 피드백 컨트롤에 대해서 다룰 건데,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셀 자체 SNR을 개선할 더니 이제 이번에는 마그네틱 필드 피드백 루프가 전체적인 아톰스핀 자이로스코프의 한계로 작용하게 됐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마그네틱 필드의 레솔루션과 피드백 프리퀀시를 늘렸더니 0.11도 퍼 스퀘어 루트 아워라는 매우 좋은 앵귤러 랜덤 워크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애톰 스핀 자이로스코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2022년도에 AED 국방과학연구소 박사님들이 한국 최초로 독자 개발을 하셨고요. 네,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적용을 될 수 있냐면 이런 양자 항법과 같은 것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GPS가 최근에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재밍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재밍의 로버스트한, 즉 GNSS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독자적인 항법이 가능한 양자 항법이 최근에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실증이 많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원리만 말씀드리면 T1 릴렉세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스핀 러티스나 또는 롱지튜드널 릴렉세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설명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어떤 핵스핀이 폴러라이제이션이 가해진 외부 마그네틱 필드 방향, 주로 이제 Z축이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이제 평형 상태로 돌아가는 어떤 시간 상수를 T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그네타이제이션 벡터 m의 z방향 성분이 이런 익스포넨셜한 커브를 따라서 회복되는 시간을 말하는데요. 이제 이때 주로 이제 이렇게 평형으로 돌아가는 게 레티스 격자나 아니면 이제 주변 환경과 열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궁금증이 드실 수 있는 게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자 같은 어떤 양자적인 입자의 경우에는 그 스핀이 고정된 방향으로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의 수가 굉장히 많아질 경우에는 평균 효과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어떤 3차원 상에서 방향을 가리키게 되고 이걸 이제 넷 마그네타이제이션 벡터라고 합니다. T2는 이제 외부 자기장 있을 때 여기다 이제 파이 오버 2 펄스를 걸어주고 그럼 이제 원래 Z축을 가리켰던 게 이제 X축으로 넘어오게 되겠죠. 이때 이제 어, 네. 이때 똑같이 좌회 벡터 M의 횡방향 성분들이 있을 텐데 얘네들이 원래 처음에는 싱크로너스하게 한쪽 방향만 가리키고 있다가 여기 그림에서처럼 어, 그 이제 그림에서처럼 계속 인호모지니어스한 마그네틱 필드로 인해서 이런 코어런스 위상이 디코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한쪽 방향으로 측정했을 때 그러니까 원래는 이쪽 방향으로만 나오다가 이게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free induction decay라고 하는 게 관측이 돼서 점점 이게 익스포넨셜하게 소멸됩니다. FID 시그널. 그래서 이제 얘는 주로 스핀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미세한 로컬한 마그네틱 필드 인호모지니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디코어런스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이거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게 T2라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또한 여기에 다루진 않았지만 T2 그냥 측정을 한 게 아, 그냥 한 번만 측정을 한 게 T2 스타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어, 파이펄스를 연속으로 걸어줘가지고 디페이즈 한 거를 이제 좀 보정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T2의 최대 시간을 얻게 돼서 네, 그거를 이제 T2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왜 루비듐과 제논을 이 애톰스미 자이로스코프에 쓰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루비듐은 주로 이제 85 루비듐이나 87 루비듐이 있어. 근데 이제 논문들에서는 주로 795 나노미터의 D1 트랜지션 라인을 가진 87 루비듐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레이저로 펌핑을 시킨 다음에 그 프로브 빔을 읽어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광학적으로 다루기 쉽고 그다음에 또한 하이 센시티비티로 스핀 폴러라이제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사용됩니다. 또한 이제 제논 같은 경우에는 원자량이 커서 무겁고 그다음에 이제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안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스핀이 한 번 정렬되면 꽤 오래 유지됩니다. 몇십 초 단위로. 그래서 마치 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루비dium을 이제 레이저로 펌핑을 시키고 다른 말로는 이제 Z축으로 정렬을 시킨 다음 제논 원자와 충돌을 통해서 어떤 스핀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논 또한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핵스핀이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떤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제논의 핵스핀이 어떤 라모 프리세션 등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거를 이제 다시 루비dium에 전달을 하고 이 루비dium을 프로브 빔으로 읽어내게 되면 이제 성공적으로 신호를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변의 어떤 자기장 변화가 매우 큰 전반적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다행인 것은 이제 공동 자력계, 그러니까 코마그네토미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 이제 두 종류 이상의 스핀을 가진 원자나 핵을 어떤 같은 환경에 넣게 되면 이제 각각의 라모 프리퀀시를 동시에 측정을 해내서 외부 자기장의 노이즈를 상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우 미세한 그 물리적인 신호만 정밀 검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자기장 노이즈를 제거하고 순수한 로테이셔널 시그널만 남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측정해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한 이제 루비딘과 제논 같이 쓰는 이유가 페르미 콘택트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데 얘가 이제 루비듐의 s 오비탈이 제논의 핵 뉴클리어에 오버랩 되면서 어, 스핀 익스체인지가 일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를 통해서 이제 고감도 측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페르미 컨택트 인터랙션이 스페이셜 오버랩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다이폴 인터랙션보다 거의 500배 정도 강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 셋업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이러한 셋업 뭐 앵글 밸브, 다이프래금 밸브, 니들 밸브, 프레셔 게이지, 그다음 매스 플로우 컨트롤러, 레귤레이터 같은 셋업들을 통해서 이제 어,
각각의 단계마다 얘를 밸브를 열고 닫고 조정을 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그 셀, 셀을 위한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네, 우선 이 중간에 있는 이 챔버가 주 챔버인 직육면체 큐보이드 백큐um 챔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밑에 그 윌슨 실링 어댑터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진공 챔버랑 셀을 연결을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사이를 이제 오링이라고 하는 것이 잘 감싸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루비늄 앰프를 여기다 넣는데 구리 가스켓으로 만든 컨테이너 안에다가 이제 루- 유리 앰프를 넣고 이제 외부에서 앰프를 깨트린 다음에 이제 터보 펌프를 통해서 일부 안에 있던 버퍼 가스를 날린 다음 이제 루비늄을 그 온도를 높여가지고 원래 고체였던 루비늄을 기체로 그 승화시킵니다. 그다음에 승화시킨 거를 이제 계속 여기다 이제 그 셀 안에다가 모아주는 건데요. 다음 과정을 보시면 첫 번째는 우선 셀 클리닝과 프리베이킹이 있습니다. 이제 피규어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우선 세척한 셀을 프리베이킹 챔버에 넣은 다음에 550도로 하루 동안 가열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유기 물질들을 최대한 태우고요. 이렇게 네, 유기 전류물도 거의 분해시켜 버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터리 펌프를 매일 동안 이제 구동을 해서 이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셀 내부를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포르 정도로 굉장히 어, 이제 그 정도로 유지시켜 준 다음에 뭐, 유지시켜줘서 최대한 뺍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없으면은 제논이나 루비듐이 그 벽에 충돌했을 때 스핀을 잃어버리는 그런 릴렉세이션 레이트가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다음 이제 베이킹에서는 프리 베이킹한 셀을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이제 윌슨 실링 어댑터를 통해서 끼운 다음에 셀은 450도, 네, 챔버는 100도 정도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베이킹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비dium 액티베이션에서는 여기 루비dium 앰프를 깨줘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승화를 시켜줘서 옮기고요. 그 다음에 루비dium 디스틸레이션에서는 여기 그 셀에다가 찬물을 담궈가지고 여기 또 기체로 존재하던 그 루비dium을 응결시킵니다. 네, 포집하게 됩니다. 이제 셀에. 그래서 직류를 통해서 포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집 과정 동안 3에서 4일 정도 거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스 인젝션을 하고 여기 129 제논, 131 제논, 질소, 수소를 이제 적절한 비율로 조정을 해가지고 넣은 다음에 어, 핀치오프라고 해서 이제 유리를 이제 뜨거운 그 열로 가열해가지고 핀치오프 웰딩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셀로 이렇게 밀봉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실링을 하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이제 루비dium은 프레시 루비dium을 쓴 거고요. 정확한 기압은 나와 있지 않고 129 제논과 131 제논 또 이것 또한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가장 최적화된 어떤 농도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이제 질소의 경우에는 루비dium을 캔칭하는 용도로 쓰고요. 네, 수소의 경우에는 루비dium과 같이 반응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셀 표면을 하이드라이드 루비dium으로 코팅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팅을 함으로써 그 벽과 충돌했을 때의 릴렉세이션 레이트를 크게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그 릴렉세이션 레이트가 높아져서 T2 값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질소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루비dium을 펌프빔으로 폴러라이즈 시킨 다음에 그 폴러라이즈 시킨 게 제논에 이제 영향을 줘가지고 이렇게 그 읽어낸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지- 루비dium이 일부 완전하지 않게 폴라라이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질소와의 충돌을 통해서 빠르게 다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내려보내고 다시 이제 펌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퀸칭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 말씀드린 게 이러한 이유로 지금 시간 관계상 정확하게 설명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원래 이렇게 펌프 시키는 거를 이제 퀸칭을 통해서 빠르게 어떤 한 스테이트로 그 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왜냐면은 그 루비dium이 익사이트 되었을 때 스폰테니어스한 과정을 거치는데 문제는 이게 랜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잘 정렬되어 있는 루비dium과의 충돌을 통해서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빨리 퀸칭을 시켜서 그 계속 펌프를 시키는, 출가를 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이제 들어가면 어, 네, 이제 판변이 L인 어떤 정육면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정육면체 셀에서 transversal relaxation rate이 아래와 같이 이렇게 기술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이게 정육면체였으면 이제 전체 해밀토니안이 스페이셜 디스트리뷰션과 폴라라이제이션 스테이트로 이렇게 완벽하게 세퍼러블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애널리틱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의 이론 파트에서는 이 magnetic field gradient induced insertion을 perturbation을 취급하는 것 외에도 몇 가지 가정을 더 하는데요. 이제 diffusion coefficient 여기 D라고 하는 것이 셀 전반적으로 일정하고, 즉 이제 셀이 원자가 일정 시간 동안 잘 퍼지는 정도를 말하는데 셀 전반적으로 일정하고, 그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인해서 벽의 입자가 충돌하더라도 스핀이 완벽하게 보존이 되고, 그다음에 마그네틱 필드 그레디언트가 타임 디펜던트하지 않고, 그다음에 스템이 원통형이긴 하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뭔가 직육면체로 정의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어떤 수치 해석을 돌려서 이렇게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짚고 넘어갈 점은 Y축이 이제 스템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스템 길이 D가 L보다 훨씬 작다면은 언급드렸다시피 해밀토니안의 스페이셜 디스트리뷰션과 포에슨 스테이트가 완벽히 세퍼레이블 해가지고 풀 수 있지만,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루는 수 밀리미터의 셀의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즉 L과 D가 충분히 서로 그러니까 유의미할 정도로 그 비율이 있다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직접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왜 작은 셀을 만드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여기 보시면은 이 릴렉세이션 레이시 L의 4제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줄이고자 최대한 작은 셀을 만드는 게 더 유리하고, 그다음에 또한 내부가 균일하게 만드는 데 더 용이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Fuller's empirificatio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플러라고 하는 과학자분이 이런 실험식을 통해서 이 diffusion coefficient에 대한 식을 미리 만드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험은 이제 다 이렇게 왼쪽과 같이 구성이 되었고요. 여기 코일 부분에서는 이 Z 방향으로 Z 바이어스 코일을 일정하게 걸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 코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걸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왜 여기 보시면은 왜 라운드, 그러니까 파셜 BZ 오버 파셜 X, 파셜 Y, 파셜 Z에 대해서만 이렇게 있냐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 나머지 6개의 경우에는 이제 총 9가지의 이 변수가 있을 때 맥스웰 이퀘이션에 의해서 다 이제 룰러가 될 수가 있어서 자유도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두 번째 트랜스버셜 릴렉세이션 레이스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여기 보시면은 8셜 BZ 오버 8셜 Y가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이제 스템으로 인해서 LY 값,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LY 값이 커져서 영향이 커진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LX와 LZ는 같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같은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여기 오른쪽 위에서는 이제 디퍼션 코에피션트를 검은색 그 검정색 점선,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플러 이퀘이션을 예측한 이론값인 DF를 여기 빨간색, 그다음에 네, 수치 해석을 통해 보정한 게 DN으로 나타내졌고요. DN으로 나타내졌고, DA는 그냥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앞에서 보여드렸던 여기 AZZ라고 하는 이 개수 코에피션트를 나타낸 것입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제 스템 효과를 적용한 이론, 즉 이 빨간색 DN이 더 잘 실험적으로도 맞게 됐다는, 실제 값과 더 맞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슬라이드에 담지 않았지만 연구자들이 이제 셀 크기나 스템 두께, 그다음에 길이가 다른 5가지 샘플을 다 비교해가지고 실험을 해봤을 때 스템 두께와 셀 크기 비율이 스템 두께와 셀 크기 비율이 0.7인 상태일 때가 가장 최소로 그 이런 리필드 그레디언트 릴렉세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네,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ASG에서 이제 셀의 온도를 높여줘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높은 온도에서 셀 내부를 이제 루비듐이나 그 세슘 같은 원자 알칼리 메탈 애톰을 이용하게 되면 밀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저로 폴라라이즈된 루비듐 원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르미 컨택트 인터랙션으로 제논의 원자핵 스핀을 얼라인 시킬 수 있게 됩니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한 이제 두 종류의 제논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그 꼼 마그네토미터 덕분에 이제 더 그 각각의 그 노이즈를 보정해가지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히터의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을 발생시킵니다. 왜냐면 한쪽 방향으로만 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이로스코프의 치명적인 노이즈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전반적으로 오븐을 사용하기에는 실험 셋업이 너무 커지고 벌키해지기 때문에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셀 히터를 직접 제작하게 됐는데 그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히트 와이어를 그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다른 방향으로 자기장이 걸려가지고 서로 성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를 또 열 저항성이 높은 폴리이미드 필름으로 감싸주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왼쪽의 경우에는 시중에 판매하는 어떤 그 셀 히터의 경우에는 거의 마이크로 테슬라 단위의 그 마그네틱 필드가 관측이 됩니다. 굉장히 치명적이고요. 근데 여기 직접 제작하신 그 히터의 경우에는 나노 테슬라 정도로 매우 작고,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아래 히터가 이 영화 찍을 때가 히터가 꺼졌을 때인데 이때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 히터가 작동했을 때와 실제로 이제 나지 않는, 즉 심지어 그 DC 말고 AC로 걸어주었을 때도 그 129 제논의 T2가 72초나 그 측정이 되는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다음 논문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다른 동위원소를 통해서 듀얼 스피시스를 이용한 NMR 자이로스코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우선 그 측정을 통해서 어떤 이런 디스퍼션 커브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 이 디튜닝 프리퀀시를 이렇게 계속 조절을 해가지고 이 시그널 값 우리가 마지막에 얻는 그 볼테이지 값을 이제 여기다 측정을 해서 플롯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플롯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은 리니어 어프로크시메이션을 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 거의 네, 리니어하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정 헤르츠가 상승하거나 떨어질 때마다 어떤 그 델타 V 값을 알게 되면 이제 어떤 레이스를 얻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실제 실험에서는 우리가 델타 V 값을 얻게 되고요. 이 델타 V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S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디튜닝 됐다를 실제로 바로 이제 실험을 하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가 그 내추럴 제논의 경우에는 그 이제 130일 제논의 시그널이 너무 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ARW라고 하는 게 앵귤러 랜덤 워크라고 ASG의 성능을 평가하는 좋은 어떤 지표인데요. 이 앵귤러 랜덤 워크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T2가 낮아질수록 앵귤러 랜덤 워크가 높아지게 되겠죠. 랜덤 워크는 당연히 랜덤 워크이기 때문에 낮아질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129 제논과 131 제논 내추럴일 때 각각을 살펴보면은 이런 값이 나오는데 이게 T2가 실제로 작아 보여도 작기 때문에 SNL도 더 작고 그래서 이제 131 제논 ALW가 더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 컴포지션을 체인지했습니다. 원래 이 정도 비율이었던 제논들을 129와 131 제논이 1대5 정도로 비율을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0.8도 퍼 루트 아워였던 거를 0.197도 퍼 루트 아워로 성능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이 이제
각각의 라머 프리퀀시를 가지기 때문에 얘가 실시간으로 로테이션 레이트과 마그네틱 필드를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로테이션 레이트 디비에이션도 알아낼 수 있고 이게 보통은 이제 그 131 제논에 크게 디펜던트합니다. 그래서 131 제논을 인핸스해서 이게 성능이 좋아지게 되고요. 네, 컴포지션 체인지를 했더니만 이렇게 좋아지. 다만 여기서 이제 129 제논의 이 T2가 살짝 떨어진 이유는 이제 애초에 이 프레셔 프레셔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논문에서는 락인 디텍션을 했는데요. 어, 이제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가자면, 네, 얘는 이제 밴드패스 필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9 제논과 131 제논을 그 같은 셀 안에 있더라도 신호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동시에 각각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인터레스트 가지는 어떤 그 각각에 해당하는 어, 그 해당하는 값에만 이제 밴드패스 필터를 걸어가지고 각각 측정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이건 이제 뭐 T2를 올림으로써 그 실제로 프리퀀시 오프셋을 줄일 수가 있고, 어, 네, 이거는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면은 천천히 보시고 나중에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이트 노이즈와 마그네틱 필드 노이즈가 있는데 마그네틱 필드 노이즈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예, 실험을 계속 조정을 해가지고 화이트 노이즈를 있고 이렇게 실제로 그 언 레조넌스랑 오프 레조넌스 때도 잘 매칭될 정도로 이제 잘 마그네틱 필드 그레디언트를 노이즈를 잘 줄였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종 성능은 이렇게 되었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빠르게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그네틱 필드 그레디언트가 생기면은 치명적이게 됩니다. ASG 성능이. 근데 문제는 이제 셀이 있는데 여기 레이저가 한쪽 방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앞에서는 앱소션 펌핑이 잘 일어나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비어 람벨트 러에 의해서 힙스에 의해서 폴라리제이션 레이시 좀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안 좋은 점이 생기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퍼스트 FID라고 해서 이게 원래는 이제 그 펌프랑 프로브 빔을 동시에 할 경우에는 방전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펌프 빔을 켰다 켜서 이제 폴라라이즈 시킨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끕니다. 이 끈 시간 동안 프로브 빔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신호를 읽어냅니다. 그럼으로써 그레디언트가 생기는 거를 최소화시켜서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T2와 T1을 더 잘 더 많이 측정해낼 수 있게 됐고요. 네, T2가 더 잘 컨티뉴어스 FID는 계속 쭉 펌프 빔을 계속 쏘는 거, 그것보다 성능이 더 좋아졌고. 아까, 네, 이거 거의 마지막인데, 이 ARW의 리미팅 팩터로서 이제 T2 날이 있는데, 네, 이게는 알람 데비에이션이고, 그, 여기서 이제 내추럴 제논 가스 셀에서 그, 여기서 피드백 프리퀀시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측정을 해내고 여기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바로 특정한 어떤 바이어스를 다시 걸어주게 됩니다. 이제 보정을 하는 거죠. 그 마그네틱 필드 그레디언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그걸 했을 때 이제 1Hz에서 2Hz로 갔을 때 이제 더 캘리브레이션 ARW가 더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성을 바꿨더니만 검정색에서 빨간색으로 가는 것처럼 이제 조성을 바꿨더니만 더 좋아졌고 그다음에 또 이 피드백 프리퀀시를 바꿨더니만 또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걸 딱 플랫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내추럴 제논이었던 거를 조성을 바꿨더니만 좋아졌고 그다음에 마그네틱 필드 레솔루션을 향상시켰더니 300 femtoses로 향상시켰더니 더 좋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주파수를 피드백 프리퀀시를 높였더니만 더 좋아져서 이러한 성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셋업을 통해서 만든 셀이 잘 어떤 T1 값과 T2 값을 잘 보여주고 ARW도 충분히 좋은 값을 보여준다는 것을 이제 연구자분들이 보여주셨습니다.
얘는 이제 그 중국 연구진들이 이제 그 했던 그 후속 실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아예 그냥 펌프를 빨리 말씀드리면 이제 원래 펌프 마그네틱 필드 그레디언트가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측정을 시작할 때 펌프 빔을 아예 꺼버리고 프로브 빔을 켠 상태로만 측정을 했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거는 이제 이 저자들이 사용한 셀이 이제 129 제논의 비율이 굉장히 적고, 네, 근데 아마 익스체인지 레이트 자체가 더 잘 일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한 후속 실험도 있고, 어, 네. 여기도 이제 기존의 그 컨티뉴어스 FID보다 훨씬 더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2 값이 T1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측정을 하게 해서, 원래 T1 값은 이제 한 번 측정할 때마다 이제 여러 중간 그 중간 기다리는 시간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플롯을 해가지고 측정을 해내는 방식인데, T2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T1에 한없이 가깝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네, 좋은 셋업이 될 수 있고요. 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게 이런 방식이고, 그래서 T2를 잘 측정함으로써 T1을 이렇게 복잡하게 측정하는 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논문들에 대해서 쭉 어, 대충 설명을 드렸고, 혹시 질문 있으면은 저한테 따로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레퍼런스였고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 들려주신 이정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